이 영상을 보기 전에 프랜차이즈 식당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꼭 보셔야 합니다. 2부 이렇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80만 명의 사장님들을 위한 채널 장사왕 임사부 임정훈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절대 프랜차이즈 식당 하지 마세요. 2부 영상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1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식당 창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수익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부 영상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전환 후에 다른 방도가 없는 사장님들에게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리스크가 적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매출과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처럼 요리를 전공했거나 요리가 좋아서 식당을 시작한 사장님들 중 프랜차이즈 가맹 식당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 아시나요? 제 주위에도 10년 이상 요리를 배우고 만들어왔지만 정작 자기 식당을 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 식당 사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나름 고퀄리티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요리를 전공한 사장님들이 식당을 만들면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보니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식재료를 직접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내놓은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고 동네 찐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랬고 제 지인 셰프들이 오픈한 식당들도 초반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시작되는 열정과 열심은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지쳐가고 조금씩 음식의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손님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식당이 장사가 잘 되었던 이유는 신선한 재료와 정성 어린 음식들이었는데, 장점이 사라진 식당이 되다 보니 당연히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퀄리티를 잘 유지하면서 꾸준히 운영을 잘 하시는 여전히 열정 충만한 사장님들도 있으니 모든 가게가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 프랜차이즈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메뉴를 개발합니다. 11시 오픈이면 30분 전 또는 1시간 전에만 나와서 준비를 해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조리가 가능하기에 인력 구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부터의 중노동에 지쳐있는 사장님들 중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전환하려는 사장님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은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 인지도에 있는데요. 같은 상권, 같은 장소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오면 장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노동 강도를 낮추고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노동 강도를 낮추고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지 않고 장점이 있는 브랜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 브랜드일 경우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규 브랜드이기에 당연하게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메뉴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브랜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스쿨푸드를 그만두고 나서 한 일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컨설팅을 계약을 맺고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메뉴를 조리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프랜차이즈 메뉴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쉽게 접하는 조리법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주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식품 제조 공장들과 협업으로 소스를 만들고 조리하기 쉬운 원팩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셰프들이 별로 없다 보니 제가 고액을 받고 컨설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규 프랜차이즈 경우 이런 프랜차이즈 메뉴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낮아 노동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해 메뉴를 개발하다가 초기의 맛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유명해져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시스템 개발이 잘 이루어진 브랜드는 전국에 오픈해야 할 곳들엔 대부분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경우 남아있는 상권은 매력이 떨어진 곳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경우 대부분 창업 비용이 비싸게
이런 경우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권에 비싼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성장 속도가 느리면서도 꾸준히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 브랜드 중 현재 매출이 잘 나오고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매장은 50개 이상 되는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매장을 늘려가는 곳은 분명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한 지 최소 3년이 지났으면서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중 시스템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노동 강도가 약하고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도 같은 브랜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브랜드를 선택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유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비용은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월 수익은 마이너스인 게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정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거나 좋은 상권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식당 사장님들만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하우도 없고 상권도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제가 이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럴 경우 무조건 먼저 배달을 통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배달을 통해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홀 장사가 너무 쉬워집니다. 홀에서 3천만 원의 매출을 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사장님들이 배달로 2천만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면 홀의 숙제는 1,000만 원 이상만 내면 되게 훨씬 쉬워집니다. 대한민국 외식 시장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도입한다고 누구나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투자하고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정말 위험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간다 해도 최소 자금만 들어가는 배달로 먼저 승부를 내셔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식당의 메뉴들로 배달에서 장사가 잘 안 되신다면 잘 만든 배달 샤브샤브 브랜드를 도입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든 임사부 브랜드를 추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만든 배달 브랜드라면 임사부가 아니어도 되고 어떤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배달을 시작하셔서 먼저 배달에서 매출과 수익을 내시면 홀 장사가 쉬워지고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도입하지 않으셔도 되게 됩니다. 배달 관련 브랜드를 선택하고 매출과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은 이 채널에 많습니다. 특히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둔 5편의 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라서가 아니라 배달을 시작할 때 반드시 보시고 하셔야 한다고 추천할 만큼 좋은 영상입니다. 아래 영상을 보고 최소 자본을 투자해서 배달로만 월 매출을 2천에서 3천만 원 이상 올리고 계신 전국의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도 저에게 감사의 메일이나 톡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80만 어쩌다 식당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장상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